공룡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처럼 몸 길이가 몇 미터에 이르는 거대한 육식공룡일 것입니다. 먹이를 가차없이 찢어발기고 피가 사방에 흘러넘치며 아직도 꿈틀거리는 살점이 여기저기 튀어오르는 그런 참혹한 한 장면입니다. 그야말로 등골이 오싹해지는 광경 아닐까요? 그렇다면 야생 멧돼지나 들소 혹은 하마에게 가까이 다가가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경험은 없으세요? 절대로 권하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에게 매우 비참한 결말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육식동물이 아니라 주로 풀을 먹고 살아가는 엄연한 초식동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체중이 1톤을 넘는 하마가 당신이 자신의 영역을 침범했다고 판단한다면 무사히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거대한 동물은 당신을 먹지는 않습니다. 그저 짓밟아버릴 뿐이죠. 하지만 그 사실이 마음을 편하게 해줄까요? 그렇다면 상상해보세요. 하마 3마리를 합친 크기에 게다가 3개의 뿔을 가진 생물을. 그런 생물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지도 모르겠네요. 맞습니다. 현대의 세계에는 더 이상 그런 끔찍한 존재는 없죠. 그러나 불과 6,800만 년에서 6,600만 년 전에는 그런 무시무시한 초식공룡이 수없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트리케라톱스죠. 자, 이제 이 놀라운 공룡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세 개의 뿔을 가진 거인. 트리케라톱스는 백악기 말기에 서식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마지막 트리케라톱스들이 수백 킬로그램에 달하는 풀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는 일을 잠시라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면 공룡시대의 종지부를 찍은 그 소행성이 불타오르는 꼬리를 끌며 하늘을 가르듯 떨어지는 광경을 목격했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트리케라톱스 역시 다른 수백만 마리의 공룡들과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일어나는 이상현상에 신경 쓸 여유 따위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처럼 거대한 몸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체중을 유지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성체 트리케라톱스는 몸 길이 8에서 9m, 높이는 약 3m, 체중은 6에서 8톤에 달했으며 개체에 따라서는 10톤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즉 높이만 놓고 보면 대형 코끼리에 필적하지만 몸 길이와 체중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고 있었죠. 게다가 트리케라톱스 옆에 서게 된다면 아프리카 코끼리조차 뿔과 꼬리를 가진 악마 앞에 서 있는 동화 속 귀여운 소인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신화 속 악마와는 달리 트리케라톱스는 2개가 아니라 무려 3개의 뿔을 가지고 있었죠. 각각 최대 1m에 이르는 2개의 뿔은 눈 위에서 뻗어 있었고 나머지 하나의 조금 더 짧은 뿔은 코의 연장선상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뿔이 피부에서 형성되는 현대의 코뿔소와 달리 트리케라톱스의 뿔은 두개골 자체가 돌출된 구조죠. 게다가 그 표면은 각질, 즉 케라틴으로 이루어진 덮개로 감싸여 있었기 때문에 실제 길이와 공격력은 더욱 강화되어 있었습니다. 트리케라톱스의 또 하나의 큰 특징은 목을 둘러싼 거대한 장식판, 이른바 프릴인데 마치 원시 부족의 전사가 몸에 두르는 화려한 장신구처럼 당당하게 펼쳐져 있었죠. 하지만 이 목의 장식판 역시 두개골의 일부였으며 가장 두꺼운 부분은 약 10cm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처럼 두꺼운 뼈로 이루어진 목의 장식판에 거의 완벽한 형태의 관통구멍이 여러 개 뚫려 있는 것이 발견되었을 때 고 생물학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티라노사우루스의 이빨 자국과는 전혀 달랐고 오히려 총알에 관통된 구멍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온 미래의 여행자가 SF 영화에 나올 법한 블라스터로 공룡을 쏜 것이 아닐까 하고 믿고 싶어질 정도였죠. 그러나 실제로는 시간여행 같은 가설을 끌어오지 않더라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이빨 자국과 구멍은 아마도 같은 종의 다른 트리케라톱스가 날카로운 뿔로 찔러 넣은 결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목 장식판에 남아있는 구멍의 형태와 직경은 트리케라톱스의 뿔의 모양과 굵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기묘한 공룡이 번식기, 다시 말해 구애의 시기에 같은 종과의 싸움에서 뿔을 마치 성벽을 부수는 공성용 충차처럼 사용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아마도 암컷을 둘러싼 경쟁 속에서 수컷들은 결코 우호적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격렬한 뿔 싸움을 벌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두꺼운 뼈를 관통시키려면 엄청난 힘으로 들이받아야 했으며 그 싸움이야말로
목숨을 건 치열한 사투였음을 보여주죠. 한편으로는 이 뼈로 된 장식판이 전투용이면서 동시에 암컷이 미래의 짝을 선택할 때 구별과 장식의 역할도 했다는 설도 존재하는데요. 그 싸움의 상처가 암컷에게 특별히 매력적으로 보였는지는 지금도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무기로서의 공포 효과. 이처럼 트리케라톱스가 공포를 안겨주었던 이유는 그 충격적인 외형뿐만 아니라 결코 온순하다고 할 수 없는 그 기질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트리케라톱스의 뿔은 결코 장식이 아니었는데요. 그 뿔을 통해 이 초식공룡은 식물을 파헤칠 뿐만 아니라 대형 육식공룡의 공격을 능숙하게 튕겨내는 것 또한 가능했습니다. 고 생물학자들은 트리케라톱스의 화석에서 당시 가장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육상 포식자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의 이빨 자국이 치유된 흔적을 발견했는데요. 티라노사우루스와 같은 무적의 살인자와 싸운 뒤에도 트리케라톱스가 살아남았고 더 나아가 상처를 회복할 시간까지 가질 수 있었다는 사실은 이 초식공룡이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을 알고 있었으며 결코 수동적인 희생자가 아니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트리케라톱스의 모습 자체가 뿜어내는 심리적인 압박 역시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다리로 자세를 낮추고 뿔을 내세우며 목을 둘러싼 뼈의 장식판을 펼친 그 묵직한 실루엣은 당시의 포식자들을 주춤하게 만들었죠. 공룡의 왕이라 불리는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를 포함한 육식공룡들은 트리케라톱스가 결코 쉽게 상대할 수 있는 먹잇감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복부를 향해 깊숙이 파고드는 뿔의 일격은 아무리 거대하고 사나운 육식공룡이라 하더라도 치명적인 상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리케라톱스가 때로는 티라노사우루스의 먹잇감이 되었던 흔적 역시 존재하는데요. 외형적으로도 가장 위협적인 존재로 꼽히는 이 두 종은 오늘날의 북아메리카에 해당하는 같은 지역에 서식하며 중생대의 마지막 시기를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우주에서 날아온 방문자가 남긴 결정적인 일격이 없었다면 이들의 관계가 이후 어떻게 전개되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죠. 초식동물의 공격성. 그렇다고 해도 만약 인간이 공룡들이 지배하던 시대로 타임슬립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초식공룡이라는 이유만으로 트리케라톱스에게 가까이 다가가려는 생각은 절대로 하지 않는 편이 현명할 것입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초식이라는 사실이 결코 온순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트리케라톱스가 온순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 큰 착각이며 그것은 현대의 하마나 코뿔소, 버팔로를 상대로 장난을 치려 드는 것만큼이나 무모한 행동이죠. 트리케라톱스에게 접근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며 하물며 그들이 알을 낳고 지키고 있는 장소에 발을 들여놓는 일은 자살 행위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리케라톱스는 겉모습만 무서울 뿐 둔하고 서툴러서 쉽게 도망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몰래 접근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죠. 100% 그것은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공룡의 귀는 매우 낮은 주파수의 소리, 즉 중저음을 감지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생명이나 존엄, 사생활의 불가침, 표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같은 시민적 권리를 공룡에게 호소하며 필사적으로 변명하려는 사냥꾼의 말은 씨알도 먹히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사냥꾼의 발걸음이 대지에 울리며 만들어내는 공명의 반향은 놀라울 정도로 선명하게 감지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허를 찔린 사냥꾼이 분노에 휩싸인 트리케라톱스로부터 도망치려는 시도는 처음부터 실패가 예정된 것과 다름없습니다. 겉보기에는 둔하고 느려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시속 약 30km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티라노사우루스에게서 도망치기에는 그 속도로는 부족했을지도 모르지만 호모사피엔스에게는 분명히 불리한 조건이죠. 인류의 약 80%는 조깅 속도로 시속 14에서 15km를 넘지 못하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단거리로 필사적으로 달릴 경우에도 기껏해야 시속 20에서 25km 정도가 한계입니다. 물론 전문 육상 선수라면 시속 30에서 35km에 도달하기도 하며 우사인 볼트는 100m를 9초 58에 주파하며 최고 속도 시속 44.72km라는 기록을 세웠죠. 따라서 특히 세세한 점이 궁금한 분들을 위해 덧붙이자면 우사인 볼트라면 트리케라톱스로부터 도망칠 수 있었을 가능성 정도는 남겨둘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 평화주의적인 공룡의 이빨에 대해 짚어볼게요. 물론 트리케라톱스는 육식동물처럼 날카로운 송곳니를 지니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대의 앵무새처럼 앞으로 튀어나온 부리와 그 안쪽에 촘촘히 늘어선
날카로운 이빨들을 보게 된다면 그런 인상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치열은 턱 양쪽에 각각 36에서 40열에 이르는 밀집된 치아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입 안의 전체 치아 수는 800개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이 치아들은 양치 식물이나 소철류, 야자류와 같은 매우 단단한 식물을 갈아 부수는 데 적응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불운한 타임트래블러를 궁지로 몰아넣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트리케라톱스는 뿔과 이빨, 그리고 거대한 체중까지 자신이 가진 모든 무기를 아낌없이 동원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시대의 마지막 영웅. 발견된 수많은 뼈와 화석은 이 종이 당시 대형 공룡들 가운데서도 특히 넓은 지역에 분포하며 번성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그들은 지구 역사상 가장 공포스러운 육상 포식자와 같은 서식지를 공유하고 있었죠. 맹목적이면서도 현명한 진화는 고대 세계 최강의 살인자에게조차 맞설 수 있도록 트리케라톱스에게 가능한 한 모든 대비를 갖추게 했습니다. 진화는 트리케라톱스를 가장 두려운 초식공룡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당시의 초식공룡들 가운데에는 트리케라톱스보다 훨씬 더 거대한 용각류도 존재했죠. 하지만 그들은 트리케라톱스처럼 능동적이고 말하자면 공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무장을 갖추고 있진 않았습니다. 물론 뛰어난 방어 능력을 지닌 초식공룡들도 존재했습니다. 예를 들어 갑옷처럼 단단한 장갑으로 덮인 안킬로사우루스는 곤봉처럼 비대해진 꼬리를 지니고 있었으며 그것은 아마 성벽조차 부술 수 있을 듯한 위력을 지니고 있었겠죠. 그러나 거대한 체중과 3개의 뿔, 그리고 결코 뚫을 수 없는 뼈의 장식판이라는 치명적인 무기를 이처럼 동시에 갖추고 있었던 것은 오직 트리케라톱스뿐이었습니다. 트리케라톱스의 사례가 보여주듯 진화는 가장 날카로운 이빨이나 가장 강력한 턱, 가장 빠른 다리를 지닌 존재만을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 선택은 포식자가 보다 쉬운 먹잇감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애초에 건드리는 것 자체를 망설이게 만드는 동물에게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3개의 뿔을 내세우고 머리를 낮춘 채 넓은 뼈 장식판을 펼친 트리케라톱스의 모습 자체가 육식동물에게 덮치면 오히려 역공을 당한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었던 셈이죠. 아마 우리 인간 역시 그 공포를 그 시대에서 이어져 내려온 본능의 수준에서 느끼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압적이고도 무시무시한 모습은 현대 공룡 문화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상징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공룡은 수많은 영화와 책에 등장해왔죠. 예를 들어 공룡 100만년이나 쥐라기 공원과 같은 유명한 영화 작품에도 트리케라톱스는 등장합니다. 그 특징적인 모습은 우표와 인기 잡지의 표지, 웹사이트, 나아가 벽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곳에서 계속 그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화가 찰스 R. 나이트가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와 트리케라톱스의 사투를 그린 벽화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죠. 트리케라톱스는 포식자의 공격에 맞서는 힘, 꺾이지 않는 의지, 그리고 위압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